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영상에서 스노우폼을 뿌리고 그 위에다가 바로 미트질을 하잖아요. 제가 항상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걸 보시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밑에 스노우폼 뿌리고 미트질하면 그거 기스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이 예전부터 달려왔었는데, 뭐 어쩌다가 제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그냥 제가 답해드리고 그냥 말았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아는 분까지도 스노우폼 뿌리고 그 위에 미트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제가 왜 스노우폼 위에다가 미트질을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폼 위에 미트질 하면 스크래치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노우폼 위에 미트질을 하면 무조건 스크래치가 생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은 다 각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이라는 게 있죠. 제 방법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내 차를 내가 편한 방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세차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스노우폼을 쓰실 때는 보통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스노우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프리워시를 이제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프리워시라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워시라 함은 도장면의 물리력, 즉 미트질입니다. 실제로 이제 내가 도장면에 내가 닦고 이렇게 문대기 전에, 물리력을 가하기 전에 오염물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도장면에 아직 손을 대기 전에 약품으로 혹은 어떤 방법이든 그 오염물을 최대한 떨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미트질을 했을 때 스크래치가 날 확률이 줄어들죠. 왜냐면 미트와 그 오염물이 같이 움직이면서 스크래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워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염물을 최대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지, 특정 케미컬이나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프리워시는 무조건 스노우폼을 뿌려야지만 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고압수. 여러분들, 고압수도 충분히 좋은 프리워시예요. 프리워시는 행위이지 제품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트질을 하기 전에 오염물을 떨구는 모든 행위가 다 프리워시가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내가 먼지털이개로 내 그 차량 도장면을 이렇게 먼지를 이렇게 털었다, 그것도 프리워시가 되는 거예요. 행위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스노우폼 위에다가 미트질하면 스크래치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스노우폼을 프리워시의 용도로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차는 검정색 차입니다. 저는 계속 검정색 차를 써왔어요. 제일 처음에는 아반떼 MD였고, 그 다음에는 그랜저 IG였고, 지금 현재는 G80인데 계속 그 검정색 차를 해왔고요. 제가 그래도 뭐 나름 뭐 새 차를 뭐 잘한다 이런 얘기는 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검정차를 계속 운행해오고, 그래도 새 차 디테일링 유튜버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 차에 막 스크래치를 많이 남기는 방법을 제가 이 긴 기간 동안 쓰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제가 이렇게 해도 스크래치가 나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을 아마 쓸 겁니다. 제가 왜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지 설명을 드리면 좀 길어졌는데, 저는 도장면의 오염도를 보고 표면에 오염도를 보고 프리워시 방법을 선택해요. 달리합니다. 방법을 달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염도가 별로 안 높다, 낮다, 그러면 저는 오로지 고압수만으로 프리워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압수를 되게 꼼꼼히 부려줘요. 구석구석.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염도가 낮을 때. 그러면 반면에 오염도가 높을 때는, 그러면 저는 APC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고압수. 제가 왜 이런 방법을 쓰게 됐냐면요. 저도 처음에 이제 디테일링에 입문했을 당시에는 스노우폼을 당연히 프리워시 용도로만 썼었어요. 그러니까 스노우폼을 뿌리고 나서 고압수를 헹구지 않으면 마치 프리워시 없이 그냥 미트질을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런 생각이 이제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게 쓰다 보니까, 그럼 내가 스노우폼을 안 쓰고 고압수만 썼을 때는 어느 정도일까? 이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이 스노우폼이 프리워시로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까? 의문이 들어서 제 차에다가 한 반 정도만 스노우폼을 뿌리고 좀 5분 정도 대기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고압수를 뿌려왔거든요. 뭐 당연히 어떤 폼 샴푸를 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스노우폼이 갖고 있는 그 세정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 결론에 도달했는데, 우리가 스노우폼에 넣는 그 스노우폼 샴푸는 그냥 샴푸잖아요. 거의 대부분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노우폼 자체가 갖고 있는 세정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떤 게 효과적일까를 보다가 해외 디테일링 유튜버가 APC를 가지고 프리워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알칼리성 아마 APC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거로 프리워시를 해보니까 와,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고압수를 썼을 때, 그리고 스노우폼을 썼을 때보다도 훨씬 더 그 세정력이 뛰어나다라는 게 눈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내가 정말로 오염물을 제거하는 프리워시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노우폼보다는 APC가 좀 더 효과적이겠구나 라는 저만의 이제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차량이 더러울 때는 스노우폼을 뿌리는 게 아니라 APC로 프리워시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수를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단계에서 프리워시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프리워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뭐가 남았죠? 미트질, 본세차가 남았죠. 근데 저는 미트질을 하기 전에 스노우폼을 추가할 뿐이에요. 스노우폼 뿌려놓고 뭐 미트는 헹구지도 않고 그냥 그걸로 차 전체를 닦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버킷에다가 샴푸 풀고 거품 내고 그 안에 그립가드 넣고 스노우폼을 뿌리고 미트질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맨 도장에다가 미트질 할 때랑 똑같이 미트질 하고 버킷 가서 헹구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왜 스노우폼을 뿌리는 건데, 그냥 눈으로 즐겁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트질 전에 스노우폼을 뿌리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지금 단초리님께서 말씀하신 윤활력입니다. 윤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노우폼을 올려놓고 미트질 할 때랑 그냥 스노우폼을 물로 고압수로 헹궈 놓고 그냥 물기만 있는 도장면에 미트질을 할 때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느껴지는 윤활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윤활력을 높이면 뭐가 좋으냐? 결국에는 스크래치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카샴푸 고를 때 왜 윤활력이 좋은 카샴푸 고르는 게 좋다, 윤활력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윤활력이 부족하면 결국에는 그게 스크래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트가 도장면 위를 문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스노우폼을 뿌리고요. 두 번째 이유를 딱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박재철님께서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빨리 말라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샴푸가 마르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곧 워터스팟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스노우폼을 뿌려 놓으면요, 원래 고압수만 뿌리면 그 도장면 위에 몽글몽글 이렇게 비딩이 생기잖아요. 물이 그대로 물만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미트질을 빨리 해도 내가 미트질하는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미트질을 하는 곳은 당연히 마르지 않았겠죠. 근데 날씨가 덥고 아니면 요새같이 건조하고 이러면 증발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미트질을 하는 부위, 거기가 뭐 어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부위는 어쩔 수 없이 증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워터스팟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폼 샴푸로 표면을 한번 싹 덮어 놓고 나면, 물론 시간이 지나면 흐르죠. 하지만 이게 물인 상태로 흐르는 거랑 거품이 흐르는 거랑은 그 맺히는 그 자국이 다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늦게 말라요, 거품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스노우폼을 미트질하기 전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워시 없이 그냥 스노우폼 뿌려놓고 밑으로 그냥 차 전체 닦아버리고 이러는 거는 저도 당연히 위험하다고 알고 있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다 프리워시도 하고, 그게 고압수 온리가 됐든 고압수만 뿌리는 거가 됐든 아니면 APC를 뿌리고 고압수를 하는 거가 됐든 프리워시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트질을 하기 전에 저는 스노우폼을 추가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영상 보면 항상 저는 스노우폼 올려놓고 미트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거 그렇게 하면은 그 스크래치 생긴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지 했는데 그동안 따로 영상으로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최근에 또 그런 그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요번 기회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스노우폼 올려놓고, 그러니까 프리워시는 꼼꼼히 하시고, 스노우폼 올려놓고 한번 미트질 한번 해보세요.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스노우폼으로 프리워시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폼을 2번 뿌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노우폼은 프리워시용으로 스노우폼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 고압수로 린스 하신 다음에 폼을 한 번 더 뿌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프리워시용이 아닌 윤활력 증진으로. 제가 한번 해보라 그래서 해보시고 와 이렇게 윤활력이 좋아진단 말이야? 그때부터 폼을 2번 뿌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대답을 해드리는 거지,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